매물 인정이나 전환 인정하는 법이고, 요거는 이제 이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단계를 나눠가지고 단계에 따라서 최고 매물을 뽑는 것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환임장부터 할게요. 저는 전환임장을 정보 알아내는 거라고 하지 않아요. 네. 자, 그걸 알아주시면서 한번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언제 하냐? 하루 이틀 전에 저는 전환임장 하고요. 하루 이틀 전에 합니다. 그리고 생생한 분위기를 좀 알기 위해 하는 것 같아요. 생생한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거주인만 아는 선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고 하고, 투자자냐 실거주냐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특히나 비싼 데 가면은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초보자일 때는 그냥 거기서 가서 일단 물어보는 게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실거주든 내가 투자자로 보시는 게 베스트지만, 만약에 내가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뭐 갈아타기도 될 수도 있고, 강남 같은 데 가실 때 내가 실거주를 베이스로, 아니면 뭐 실거주가 투자할 수도 있고요. 저는 뭐 예전에는 뭐 코인 때문에 됐다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저는 코인, 왜냐면 그때 코인이 되게, 지금도 비트코인이 최고 가잖아요. 코인 벌어가지고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 물어봐요. 어느 코인이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좀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시기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일단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런 건 있죠. 투자자나 실거주랑 그 포지션에 따라서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아예 다릅니다. 그걸 인지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뭐가 다르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실거주로 갔는데 뭐 전세를 계속 물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투자금이 얼마든, 뭐 갑자기 실거주 갔는데 투자금 얘기 나오고 이러면 이제 좀 애매한 거죠. 근데 다만 그럴 수는 있어요. 실거주로 갔는데 제가 이거 바로 들어올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투자자로 전환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정보 취득도 있는데 매물 예약이랑 이 파트너 때문에 갑니다. 정보 취득은 사실 전 거의 안 합니다. 사실은 뭘 물어보진 않아요. 매물 전화임장 때 그냥 가격만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자마자 바로 답이 나와요. 요즘 가격이 얼마예요? 하면 끄면 돼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바로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진짜 잘하는 사람 찾고 싶다라고 하면, 사장님 찾고 싶다고 하면 그냥 가격 물어봤을 때 바로 나온다. 그러면 바로 그 잘하시는 분인데, 만약에 뭔가 어디 보자 하면서 공동만 찾아보는 것 같다라고 느낌이 온다라고 하면 이분은 잘하시는 분은 아니죠. 근데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반드시 잘해야 될 분은 찾을 이유는 없습니다. 상황마다 다른 거니까.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실전 빨리니까 이걸 좀 추천드립니다. 전화임장을 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전화임장 굉장히 큰 허들이고, 저도 요즘에 짜장면으로 전화해서 시키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요즘 다 배민으로 하는데 전화하려면 되게 좀 떨리고, 그리고 그냥 사자들 같잖아요. 사실 저는 잘 못했어요, 처음에. 전임을 제가 처음에 저희 튜터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는 자기한테 보내라고 했어요. 전화임장 한 거를 녹음해서. 그게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나한테도 우리 튜터님한테도. 왜냐면 그걸 하는 나도 너무 수치스럽고, 그거 들으시는 분도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요. 나한테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제가 튜터가 된 다음부터는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제가 했던 그 정보를 한 6줄 정도 5줄 정도만 요약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공유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조가 하긴 다 어려우니까 조에서 한두 명 정도 실전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전화임장을 좀 잘하겠다고 목표 삼으신 분들이 매일 한 개씩 정도 해가지고 그걸 맨날 이렇게 올렸어요, 카톡방에. 그러면 나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도 좋아요. 왜냐면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부동산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이 단단해요. 부동산, 단지, 현재 상황 어떻음, 싼 물건 이거임, 사장님 성향 이렇음,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내가 거기에 전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약할 때도 거기에 피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분은 이걸 해야 되니까 반드시 하게 돼 있고, 그러지 않으면 매일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한 달 정도 이렇게 결심하시고 전임 연습하시면 되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건 잘 아시니까 이건 간략하게 넘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되게 많은데 어떤 부동산 선택하냐면은 그냥 이름 있는 그 얼굴, 이게 분이 있죠? 얼굴 있는 분들. 얼굴 있는 분도 합니다, 저는. 아니면은 최저가 있는 분들 중에서 최저가가 겹친다. 최저가 많은 거, 많은 부동산 선택하거나 그들 중에서 얼굴 있는 걸로 선택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 같은 것도 많이 신경 쓰시는데, 위치 같은 게 코너 부동산 이런 거 되게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초보자 분들은 코너 부동산은 가시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사냥당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약간 부동산 같은 경우에 선택하실 때는 이게 이제 그럼 이게 코너잖아요. 코너 부동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상가는 많이 노출되는 상가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코너에 있는 상가가 임대료도 비싸고, 그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려면 장사를 잘해야겠죠. 그래서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여기서도 보고 오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데 있죠. 저는 이런 데 많이 들어가요. 저는 오히려. 왜냐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내가 투자할 거면 들어가도 되죠, 당연히.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어쩜 지역을 익힌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데 가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남자 사장님들도 이런 데 많이 존재하시는데, 남자 사장님을 기피하시나요, 요즘에도? 네? 아무 생각, 부동산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 때는 여자 사장님들이 더 잘해주고 더 빠릿빠릿하고 이렇다고 하셔가지고 여자 사장님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남자 사장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애매하거나 서로 무관심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남편이 오실 때 있죠. 그럼 서로 약간 내가 물건을 살 때는 되게 아쉽고, 왜냐면 아시는 게 없잖아요. 그 사장님의 남편분들은 그냥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물건 보러 왔다 갔다 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아쉬웠지만 오히려 공부할 때는 더 안심이 되더라. 서로 말을 안 하니까. 서로 관심이 없어요. 나도 관심이 없고 사장님도 관심이 없고, 오히려 혼나죠. 그 남편분이 항상 사장님한테. 왜냐면 저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가니까. 그런 게 되게 좀 안심이었던 것 같고요. 공부할 때, 초보자일 때는. 오히려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내가 거기 들어갔는데 2명이 한 번에 들어갔는데 여자 사장님이 나한테 붙었어. 그러면 오히려 내가 진짜 투자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 그럴 거예요. 우린 초보기 때문에 저는 사장님은 안 가고 이제 남편분이 오시겠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가 됐던 간에 여러분 어쨌든 물건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제가 느끼는 거는 요즘 실전반 분들이 생각보다 더 현장을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더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가장 강의 처음에 54기 갔잖아요. 부동산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가 평소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물건을 본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반들도까지 오셨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처음 실전반이면 좀 어렵죠. 이거 커리큘럼 쫓아가는 것도 기적이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두 번, 세 번 됐는데 내가 여전히 물건을 30개 이상 보는 거가 마음에 허들이 있다.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30억을 못 넘기려고 한다는데 한 달에 물건을 글쎄요 50개밖에 못 본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절대. 네, 저는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되게 힘들죠, 당연히. 당연히 힘들고,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여러분 되긴 돼요. 네, 제가 여기에 빼긴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4주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주에 3일씩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임장을 가잖아요. 그럼 이때는 나가겠죠? 분담임이니까. 뭐 이때까지 빼겠습니다. 3주가 남다 치겠습니다. 그럼 내가 3번씩 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총 9번입니다. 이때 2개씩 볼 수 있어요. 네, 2개씩. 부동산이요. 뭐 7시, 8시 이렇게요. 두 타임 볼 수 있다 치겠습니다. 그럼 물건 4개예요. 부동산 4개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물건 24개예요. 부동산도 몇 개죠? 4개. 12개가 되겠죠? 이미 평일로요. 그리고 이때 보통 기준이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로 50억 가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30억 이상 간다고 하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물건을 보통 이때는 저희가 월박 같은 게 부동산 최소 5개 이상 가요. 최소. 7개가 맥스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은. 의미 있게 보려고 하면. 5개라고 치고, 5개에서 내가 물건을 뭐 예를 들어 3개씩 본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16개잖아요. 그럼 3개 하면 45개예요. 그럼 이거 더하면 바로 70개 됩니다. 부동산도 5개, 16개죠? 바로 27개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아까 저처럼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고 가는 거예요. 나 이번 달에는 임장을 15번 이상 가겠어. 나 이번에는 물건 50개 이상 보겠어. 그리고 이게 됐으면 그 다음 달에는 나는 저번 달에 물건을 30개 봤으니까 이번에 35개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가 어느 순간에 부동산이나 매물 보는 게 전혀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저처럼. 안 해도 돼요, 아예. 그러니까 그런 지점까지 오셔야 여러분들이 이 허들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될 거 안 하는데 제가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공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안 하는데 이 위를 올라간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 실전만 오셨으니까 제가 이런 말 안 하지만 광클이 어렵습니다라고 하지만 광클이 안 되는데 어떻게 10억을 모아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10억을 모으겠다고 하고 30억을 모으겠다는데 광클이 안 된대. 뭔 소리야 이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제가 여기 6년 전에 여러분들의 입장이었잖아요. 전 6년 전에 이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거는 어느 순간 이걸 이번 1년에 채울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다음 상승장 전에는 이걸 해줘야만 해요. 이걸 다 채워야만 해요. 그게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상승장이 오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30억 안 돼요, 절대로. 네, 알겠죠, 여러분?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되게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데 좋지가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 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지금 하라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 끝지점을 찍고 가라는 겁니다. 끝지점 찍고. 자, 주요 체크리스트. 이런 질문들을 하면 됩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하셨던 건 뭐냐? 요즘에 이런 질문 잘 안 하죠. 특히나 지방에서 이런 거 잘 안 하고요. 이런 거 오히려 이제 수도권 실거주는 많이 하죠. 실거주는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런 건 이제 지방에서 많이 했었어요, 사실. 지방 갔을 때. 왜냐면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근데 요즘에도 이런 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그냥 전화임장에서는 그냥 요거 조금 많이 해요. 전 이건 여전히 많이 합니다. 요즘 거래가 돼요, 사장님? 요즘 누가 많이 와요? 아, 그래요? 뭐 너무 많이.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물건 뭐 먹고 사질 않아? 그러면 너무 힘드시겠다. 근데 전 진짜 살 거예요, 사장님. 너도 사겠지 뭐?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장님한테 얘기해요. 전 12% 낸다고. 12%. 12% 낸다. 12.4. 여러분 12.4입니다. 여러분. 그 디테일이 중요해요, 항상. 12.4를 내는 투자자다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말씀하시고. 왜냐면 그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12.4가 계약서에 쓰이잖아요. 그게 다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 허세를 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여러분들 수도권에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조금 편안하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이 질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질문 많이 좋아하고, 아니면 이걸 얘기해도 돼요. 제일 많이 하는 건 저는 그냥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저 네이버 보고 연락드리는데 이거 물건 이거 있어요? 살아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답이 나와요. 사장님이 물건을 잘 알고 있으면 바로 대답이 나올 것이고, 아니면 좀 찾아볼 거거든요. 찾아봐도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으니까. 기다려고 예약이 잘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거는 좀 시의적이지 않는데, 만약에 내가 매물을 많이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장님 이 싼 물건을 얘기하면서, 사장님 거기 4층 꼭 4층이죠. 4층에 그거 5억 8천짜리 있다고 하던데 그거 괜찮아요? 예약돼요? 그러면 상태가 어때요? 그거 지금 뭐 집주인이에요? 뭐 세입자예요? 집주인이에요? 뭐 급해요?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사장님 이거 지금 상태가 아까 기본지라고 했잖아요. 이거 혹시 올 수리집 있어요? 제가 실거주 하고 싶은데 올 수리 안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 수리가 좀 무서워요. 올 수리집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있지. 근데 이거 좀 비싸. 이거 7천이야. 그래요? 그럼 그것도 한번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물건이 하나 늘어나죠. 그럼 이제 물건이 그렇게 되고, 그럼 이게 만약에 남양이에요. 내가 동양 물건이 보고 싶어. 그럼 사장님 여기 혹시 다 남양이잖아요. 동양 물건 있어요? 동양 물건 싸야 되는데. 그럼 동양 뭐 5억 9천짜리 하나 있지? 그거 볼래? 네, 볼게요. 라고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예약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많이 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운 시장일 수도 있어요. 물건이 없거나 손님이 많이 없으면은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 한 번은 있을 거예요. 사장님이 놔주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막 집을 막 7개, 8개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집 보면서 보면서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거 그 경력 쌓겠다. 내가 지금 이거 레벨업 하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1등을 탁탁 뽑아내야죠. 그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내가 혹시나 그 물건 예약을 많이 하고 싶으시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탁탁탁 세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일 잘하는 사장님 찾는 법은 저는 초보 때는 일 잘하는 사장님보다는 저랑 잘 맞는 사장님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통적으로는 답변 잘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지역 정보나 특히 매물에 대해서 막힘없이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가시는 분이 일을 잘하시는 분이긴 하고요. 그리고 약간 여우 같은 사장님보다는 나를 조금 좀 불쌍하게 여겨주는 사장님이 훨씬 더 좋습니다. 초보 때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내 말을 좀 적극적으로 들어주시는 울지 말고 들어봐. 앉아. 해가지고 막 커피 타주고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중하신 분도 있어요.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로. 하지만 거의 저희가 답답할 거예요. 저희가 대부분 월부가. 월부가 훨씬 더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장님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초보 때는 좋은 거죠. 그리고 내가 잘하는 사장님이면 잘하는 내가 투자하면은 사실 그런 거 상관없는 것 같아요. 싼 물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싼 물건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후비진 위치에 할아버지 사장님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이런 사장님들이 오래된 그런 물건들은 그 부동산은 물건 사장님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그 집주인들을 좋은 물건을 가끔 갖고 있거든요. 가끔. 이럴 때 저는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코너 부동산도 많이 가긴 하지만. 그리고 여우같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사장님은 이것만 있으면 돼요. 거짓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냐 없냐. 있어? 그럼 가십시오. 없으면 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될 지점은 당연히 그걸 구분을 해야겠죠.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장님한테 찾아서 그 사장님한테 뭘 해야 되냐. 그런 사장님한테는 전세를 맡겨야 돼요. 전세를. 왜냐면 나를 잘 홀린다는 거는 우리 세입자도 잘 이렇게 설득하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 전세는 무조건 맡겼어요. 무조건. 그리고 매매는 오히려 좀 더 조금 순박하신 분들이나 좀 진실된 분들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 현장에서는 사장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없는 조건들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되게 돈이 없고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안타까운 사람이면은 사장님들이 저를 도와주시거든요. 제가 최근에 구해적 월부에서도 왜 막 너무 정감이 간다. 사장님들이 도와줄 것 같아요. 라는 사장님분이 계신다고 제가 최근에 방송 하나 했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들이 막 물건을 만들어줘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만 뭐 저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막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진실된 분한테 가가지고 그냥 잘 처리하고 오히려 그렇게 좀 일 잘하시는 분한테 전세를 맡기는 게 훨씬 더 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자, 그리고 매물 임장은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호를 뚜렷이 파악하고. 자, 이 순서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순서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게 좀 중요합니다. 자, 요게 중요해요. 자, 4단계가 있어요, 매물 임장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일단 단지 선정해야죠. 일정을 고려해서 단지 선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단지라는 거는 이미 내가 분담임 할 때 어느 정도 단지 셀렉은 됐죠. 단지 선택은 좀 됐다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동산 예약하는 거, 3단계는 부동산 방문하는 거, 네 번째는 매물 정리가 될게요. 자, 첫 번째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실전만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오래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안마당 개수에 따라서 내가 좀 나눠드렸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안마당 10개가 되면 이런 걸 봐야겠구나라는 그 목표 지점도 찍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안마당 개수로 좀 상황을 매물 임장 하는 방법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안마당 5개 미만은 일단 단지 임장을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충실히 하시고 어느 매물부터 볼까? 그냥 궁금한 단지부터 보시면 돼요. 궁금한 단지부터. 왜냐면 초보일 때는 뭐 내가 좋은 단지를 뽑는다고 뽑아도 그게 의미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궁금한 거부터 보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투자금이 적은 것부터 보셔라.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 좋은 거부터 보십시오. 좋은 거부터. 왜냐? 수도권은 적은 것부터 봐야 실제 투자가 될 거고 지방은 내가 좋은 물건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생활권을 골고루 보십시오. 아마 5개 미만일 때는 지역을 그냥 알든 모르든 한 번씩 쭉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수채화 그리듯이 수채화에 그냥 우리가 포스터 그리듯이 진하게 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 타가지고 그냥 그 도화지를 다 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초보일 때는. 그렇게 하나를 다 완성해가고 그 다음에서는 이 점장보다 더 진하게 이렇게 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초보일 때는 그냥 알든 모르든 전체 생활권을 다 보십시오. 그냥 하나라도 좋으니까.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지역을 파악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 노하우인데 저는 랜드마크는 항상 마지막에 봅니다. 저는 분단위 할 때도 그렇고요. 매물임장 할 때도 맨 마지막에 해요. 왜냐면 랜드마크는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거고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분단임 때는 그런 안 좋은 데 제일 나중에 가야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야 전 밥을 먹거든요. 좋은 데서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적인 비교평가. 이래서 여기가 사람들이 좋아했구나. 당연히 여기네. 그리고 안 좋은 데를 나중에 가잖아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 않고 집에 가거든요. 거기 뭐 구주이겠지라고 안 가기 때문에 아침에 힘이 있을 때는 제일 안 좋은 데 시작해가지고 좋은 데를 제일 나중에 가는 편이고요, 저는. 그리고, 매물임장 때도 제일 마지막에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사람들이 사는 그 끝지점 있죠. 왜냐면 거기가 그 지역의 천정이에요. 그 레벨을 딱 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정도 레벨이구나. 라는 걸 항상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울산 동구에서 제일 좋은 단지 중에 하나가 요즘 마이시티가 있거든요. 요즘 마이시티라고 되게 큰 주복같이 막 한 게 있어요. 거기가 지금 전세가가 35평 8사 기준으로 지금도 한 7억 정도 돼요. 되게 비싼 거죠. 6억대 후반이 많이 나왔거든요. 거기 지역은 그 울산 그 신도시 안에 사셔야 되는 분들 중에서 가장 럭셔리한 분들이 거기 사세요. 가장 럭셔리한 분들이. 그게 그 지역의 천정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전히 내가 앞으로 일산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이 지역에 요즘 아시트 갔을 때 되게 잘 살더라고요. 신혼부부들은 되게 오밀조밀하게 되게 잘 살고, 그리고 거기에 막 골프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했던 질문이 뭐냐면, 아, 여기 누가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팔면 어디로 넘어가요? 뭐, 여기는 뭐, 여전히 뭐 잘 나가나? 이런 거 이 세 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을 팔고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상급지를 알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거기 마지막으로 거기서 뭐 얼마나 거래가 되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대구 얘기하면서 버머 힐스를 알게 되면 그 밑에를 쭉 알게 된다고 해서 그 지역에 제일 좋은 데가 얼마나 거래가 활발하냐에 따라서 그 밑에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 레드마크를 마지막으로 봄으로써 그 해당 지역의 분위기랑 수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제가 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안마당 10개 이상에서도 반드시 이걸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전체 시장을 조망하기가 좋습니다. 전체 시장을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로서 기본 시야와 사고를 배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급한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랜드마크는 좀 마지막에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지역을 판단하는 데 꽤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10개 미만은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 추가된 건 강점이랑 이미지를 할 수 있죠. 강점이랑 이미지. 이 지역은 뭐가 좋지? 이 지역의 강점은 뭐였지? 수지가 교통이 좋으면 여기랑 비슷한 수도권 지역은 어디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슬슬. 그리고 본인이 궁금한 단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똑같습니다. 다만 이 안마당 10개 미만부터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수도권 대표, 생활건배 대표, 신축이랑 준신축이랑 구축의 기준점을 찍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지역을 파악하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아요. 신축, 준신축, 구축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걸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봄으로써 나중에 요 지역이랑 요 지역들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흐름을. 제가 아까 이 버머 1사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제일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파악하고 있으면 여기 이 지역에 흐름이 왔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뭐였죠? A, B, C에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버머, 여기는 청라 힐스 이렇게 얘기했었고, 여기 이제 달서에 뭐 하나를 뭐 2편 세상 이런 거 얘기한다고 하면 상인 2편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 세 개를 봄으로써 이 지역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요. 제일 대장단지를 봄으로써. 그리고 여기가 대장이거나 신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준신축, 구축을 보면은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요 세 개를 보면 여러분들이 세트기 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 안테나를 세우게 되면 이거 세 개만 보더라도 여기까지 흐름이 왔구나. 여기는 매매가가 올라가는데 전세가가 올라간대. 여기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여기 매매가는 올라가는데 전세가가 안 올라간다. 여기는 매매나 전세가 모두 안 올라간다. 그럼 흐름이 여기까지 온 거죠. 내가 말투를 한다고 하면 여기 단지를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단지를. 그런 식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안마당이 되신 분들은 트래킹 단지를 선정하실 때나 혹은 내가 그 왜냐면 물건을 봐야 기억이 나죠. 그래서 물건을 볼 때도 이런 기준을 의거해가지고 단지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도 안마당 관리가 돼요. 자, 그리고 이거 똑같습니다. 지방 투자금 적은 거나 지방 좋은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랜드마크 마지막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지역별 장단점 비교랑 단지 비교가 시작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마 10개 이상은 그냥 자동이죠. 이제 특이사항 비교되는 건.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메인 무선 단지. 단지 분위기나 그래프를 이제 조금 비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될 건 이거예요. 비교지 매물 임장인데 아마 10개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명 기준이에요. 시간이 하루 정도 뺄 수 있어요. 마지막 하루에. 그러니까 최종 인보를 제출하고 나서 아니면 최종 인보를 제출하기 전에요. 시간이 하루에서 이틀이 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이 행위가 익숙해지면은 이게 좀 압축되는 경향이 있으면서 하루 이틀이 비게 되고 하루 이틀이 비면은 저는 그때 비교 임장지 임장 가요. 그게 되게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한 달 동안 강서를 신나게 봤어요. 신나게 봤는데 동대문이 되게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생각이 계속 나. 얘가 꿈에 나와. 계속 비슷해. 그럼 내가 바로 가는 거 이때. 비슷한 지역들을 여기 서대문도 가고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딱 연결이 싹 되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위치로 기반한 것처럼 여기 영등포를 가셔도 되고요. 왜냐면 영등포가 불이 타올라야지 똑같습니다. 이거 지역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가 영등포가 되고 여기가 뭐 강서가 되고 여기가 김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여기 뭐야 영등포에 흐름 왔잖아. 여의도에 흐름 왔네. 그러면 그 다음에 강서 차례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비교지를 매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비교란 단지가 실시간 비교 평가가 되는 상황이라고 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지 선정하는 거는 저는 담임 때 한 20-30개 정도로 확보를 합니다. 담임할 때요. 많을 때는 더 많았는데요. 어차피 내가 볼 수 있는 단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일정 체크를 합니다. 일정 체크를 해요. 이게 어떤 뜻이냐? 평일에 부동산 2개를 방문할 수가 있고요. 주말에 5개를 방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평일에는 2개가 안 될 수도 있죠. 왜냐면 퇴근하고 왔을 때 내가 임장지가 7시 반일 수도 있고 6시 반일 수도 다 다르니까요. 그럼 내가 평일에 부동산 하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각자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평일에 평일 5번에 주말 2번 간다라고 하면 부동산을 20개 볼 수가 있어요. 요 기준에 따라서는요. 그러면은 부동산 20개를 보거나 그게 기준이거든요. 제가 세운 기준. 그 예전 실전만 과제 기준이기도 해요. 그 임장 20번에 부동산 20개가 이제 예전의 기준이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지역을 다 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방문 가능한 일수에 따라서 그게 정해지는 게 있어가지고요. 일단 이거는 그래요. 평일 부동산은 이 정도 텀으로 하시면 됩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1시간 반 텀인데 브리핑 10분 받고 매물 이 정도 보고 정리하고 이동하고 이게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1시간 반 텀으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바로 옆 단지다 이러면 1시간 텀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면 되고 방문 부동산 숫자를 기반으로 배분을 해야 돼요. 배분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생활권이 5개다라고 하면 생활권당 부동산 4개를 배분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럼 20개니까. 그 20개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몇 번을 가야 되지라고 하면 내가 총 7번을 가야 되는 거예요. 7번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20개가 되는 거고 부동산 20개를 본다는
보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 그 생활권당 부동산 4개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부동산 산 생활권들마다 웬만하면 다 생활권 커버가 될 것 같고 거기 안에 랜드마크나 성호단지랑 투자 후보단지를 각각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좋은 단지부터 랜드마크 순으로 가시면 오히려 판단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내가 여기는 전 20개를 기준으로 했지만 그리고 7번 임장을 얘기를 했지만 나는 5번은 너무 무리야. 난 지금 3번이야 라고 하면 횟수를 늘리시거나 기간을 늘리시면 됩니다. 횟수를 늘리거나 기간을 늘려서 이거를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채우시는 게.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저는 그거를 아주 강력하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 단지 선정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생활권마다 단지 부동산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주요 생활권에는 더 많이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권 한 개당 부동산 4개를 배정을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부동산 배분합니다. 왜냐면 내가,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내가 이번에 부동산을 내가 6번밖에 못 가, 이번 달에. 부동산 17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런 강의 생활권 같은 거는 약간 뭐 안 봐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하시면 될 것 같고 생활권 중요도나 아니면 단지 수에 따라서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초보일수록 가능한 한 많은 생활권을 커버하십시오. 그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지역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조망이 됩니다. 만약에 명일이 좋다고 해서 명일만 알게 되면은 여러분 둔촌을 잘 몰라요. 그럼 둔촌이랑 명일만 알게 되면 여러분 고덕을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축만 골다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승부해야 할 준신축과 구축 투자를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라고 한다면 점점 다 이렇게 빼곡하게 채워 나가긴 해야겠지만 처음에는 어쨌든 전체 생활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임장을 할 것 같아요. 자, 부동산 예약할 때는 체크 포인트 이런 겁니다. 투자자를 보되 상황에 따라서 실거주나 세입자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잘 파악하고 있는지 사장님들이요. 매물 상황이나 시세, 현장 분위기 파악하고 있는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투자금 얼마 있는지는 저는 그냥 이렇게 대답해요. 한 주치에 할 정도요 라고 대답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투자금 왜 물어보냐 그거에 맞는 물건을 찾아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3억이 있으면 3억을 물건을 찾아주려고 하는 거고 아니면 뭐 2억이 있다고 하면은 그럼 뭐 나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2억에 맞는 물건을 찾아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장님은 여러분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산에 맞는 단지들을 추천해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냥 한두 대 투자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그 많은 단지들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응대하는 거는 그런 기분상 친절한 게 아니라 전 직업적 신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직업이잖아요. 직업적 신뢰 관점에서 친절한지를 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매수하실 때나 새 놓으실 때는 반드시 이걸로 다 연락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짜 줄 수 있는 정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투넘버로 하셔가지고 번호 2개 하는 거 있죠. 투넘버 하셔가지고 매도자와 매수자, 세입자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이걸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자한테 비우호적이신 분들은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상처는 좀 받겠지만 일단 그냥 최대한 빨리 나오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리고 불친절하면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끊으시면 되고 근데 개판을 치면 안 됩니다. 사실 단어가 너무 좀 과했네요. 근데 왜냐면 이게 요즘에는 공동번호 워낙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 입장 특히 지방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번호가 돌 수도 있습니다. 여기 뒷자리 7777 이분 별로입니다라고 해서 공동방에 올라가면은 아예 매물을 보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어쨌든 우리도 그라운드 룰 안에서 행동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을 너무 많이 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매물 예약에 저는 집중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많이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야 사장님이 더 잘 알려주시니까요. 그런 입장으로 예약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문하실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약속 시간보다 좀 먼저 가는 편입니다. 5시 예약이면 5시 45분 50분쯤 가요. 왜냐면은 아이스 브레이킹도 필요 하거니와 좀 늦게 가면은 사장님이 그 앞으로 와버리거든요. 동 앞으로. 근데 저는 사실 그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게 사장님의 업무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브리핑 해주시는 게. 근데 제가 아까 직업적으로도 신뢰를 말씀드렸지만 동 앞에서 만나자고 하는 사장님은 제가 느끼기에는 브리핑보다는 난 너한테 빨리 이거를 팔고 싶어라는 거래에 대해서 되게 포커스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사무실로 뵙자고 하고 물어봐도 그리고 사무실에서는 반드시 뒤에 나와 좀 더 설명해 드리지만 지도를 보면서 지역에 대한 설명을 좀 요청드리곤 합니다. 저는. 그리고 단지 배치도 보면서 RR이랑 단지 상황도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은 이제는 그 배치도만 봐도 여기가 RR이네 이거네 이걸 구분할 수 있지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게 구분이 안 된다고 하면 사장님한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제 루틴이 제일 중요한 건데 부동산에서 들어가시기 전에 이 매물 가격과 가격 비슷한 단지 있죠. 이런 거 꼭 숙지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지의 가격을 모르는데 어느 사장님이 되게 의욕 넘치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럼 하면서 제가 딱 들어갔는데 왔어요. 내가 준비했지. 이거 3억 5천짜리야. 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가격을 몰라. 그럼 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 그게 다른 가격 원래 그 기준 가격이 3억 6천이야. 3억 7천이야.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도 신이 나고 이 사람이 이제 사러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격에 대한 생각을 하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장님이 그냥 바로 간파해요. 공부하러 왔다. 그래서 이 가격, 저는 되게 신나요, 서로. 사장님이랑 제가 최근에 물건 봤을 때도 이게 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되게 기가 막히게 이제 준비를 해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새낀 거랑 입주 가능한 걸 준비해놨어요. 근데 새낀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데 신투자금이 적게 들어. 난 투자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좋은 물건이고. 근데 실수 되는 거는 가격이 싸. 대신 전세 가격이 낮으니까 지금 이 물건에 비해서는. 이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가격이 싸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딱 2개 브리핑 듣고, 사장님 너무 예약을 잘 주셨어요. 이거 투자자가 되게 고민되는 건데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되게 기분 좋게 반응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투자자라고 하면은 이런 거 딱 듣자마자, 사장님 진짜 일 잘하시네요. 이 사장님 되게 예약 잘 주셨네라는 이런 게 되게 이런 티키타카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지방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이제
검거를 당하실 때는 이러한 기본적인 준비가 좀 덜해서 그래요. 예. 그냥 무방비야. 그냥 나를 잡아다오 그냥. 나는 서울에서 그냥 온 사람이에요. 막 그냥 이렇게 이러면 조금 어려워요, 사실. 예, 왜냐하면 사장님들은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는 거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을 알고 가고 이 비슷한 단지 가격을 숙지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비교 평가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보는 A의 단지가 이 생활권 한 생활권이에요. B가 있고 C가 있고 다른 생활권 D가 있는데 이게 3.0, 3.1, 3.2가 있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초보자라고 하면 이 단지 3개만 알고 가도 괜찮아요. 예,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3.0이고 3.2 이거면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사장님 여기 왜 3억 1천이에요? 왜 3억 2천이에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뭐 3억 뭐 4천이라고 치겠습니다. 여기가 상위 생활급지고 여기가 하위라고 하겠어요. 그럼 내가 오히려 이런 데 가가지고 사장님 여기 3.4인데 그럼 여기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지를 보통 3개 정도는 좀 기억하고 가는 편이에요. 3개 이상 제목을 좀 무리여가지고 한 3개 정도만 기억해 나가고 그냥 그 앞에서 딱 들어가기 문 앞에서 그냥 그 3개만 따닥 보면 돼요. 3개 딱 보고 기억하고 가서 이거 3개 선호도 물어보는 거예요. 선호도 물어보고 여기서도 물어봐요. 예, 저는 좀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동입구에서 만나지 말고 사무실로 바로 가야 된다. 그리고 예의를 갖추되 너무 친하거나 너무 친한 뭐 우리가 코코드리님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막 또 언니 왔어, 막 나도 왔어, 막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 그냥 드라이하게 하십시오, 드라이하게. 그렇게 하시고 너무 저자셀 것도 없어요. 우리가 또 막 그럴 것도 없어요. 별로 이렇게 아니에요. 너바님이 제일 돈이 많으시잖아요. 너바님 같이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예. 그러니까요. 예, 비즈니스 관계인 거를 그러니까 너무 막 관계를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돈만 있고 투자는 안 해봐서 모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예, 어떨 때는 이게 제일 낫습니다, 사실. 그래서 왜냐면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거나 막 너무 투자를 잘한다 잘난 척하면 도와주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일단 말을 많이 하는 게 딱히 그렇게 막 유리하진 않은 것 같아요. 투자를 갔을 때 우리 또 실현할 수 있고 하니까. 자, 그리고 저는 보통 여기 앉습니다. 부산 들어가면 여기 앉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편이에요. 아니면 여기를 잘 안다라고 하면 전 여기 앉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지도가 있고요. 여기는 단지의 지도가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다 물어보는 편이긴 해요. 처음 간 데는 여기 물어보고 아니면 단지는 여기를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거 물어보죠. 아까 제가 3개 갔던 거, 3개의 선호도를 알아가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조금 하는 편입니다. 자, 주요 질문 리스트는 아까랑 사실 비슷해요. 다른 건 딱히 다른 건 없고요. 다만 뭐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자라면 가격에 집착합니다. 가격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알고 가면은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가격 말고 뭐 막 셔틀버스 어딨냐, 뭐 가격은 안 물어보고 이런 것부터 물어보면 이제 조금 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긴 하죠. 근데 이걸 언제 물어보냐? 이걸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걸어가면서 물어보던가 그런 식으로 저는 제일 이걸 많이 물어보는 것 같고요.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거래 많이 돼요. 왜냐면 사장님과 브리핑하고 나서 사장님이 또 걸어가면 사장님을 걱정하는 약간 느낌도 있어요. 사장님 요즘 거래 많이 하셨어요? 뭐 잘 안 돼, 아니 돼. 그러면 이제 그래요? 누구 샀어요? 실수거주? 투자자? 왜? 왜? 여기 저 전세 놓을 건데 저 전세니까 전세 좀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 신고 안 된 거 많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사장님 하셨어요? 내가 했지. 돈 많이 못 샀겠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또 사장님 기분 좋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런 단지로 저는 이런 질문으로 설명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정보적인 걸 물어봐야 돼요. 정보적인 거 좀 후순위에요, 후순위. 그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고 처음에 물어볼 거는 그 가격 그리고 그 가격에 의한 뭐 집의 상태 그리고 그 집의 상태에 있는 거주자의 상태 점유자 그 상태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순서예요.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물건에 대한 그 상태 있죠. 그리고 그 점유자에 대한 그 조건 왜냐면 이게 다 조건이잖아요. 결국에 가격 그다음에 그 아파트의 상태 그리고 그 거주자의 그 조건이 결국 우리가 거래 조건이 되겠죠. 잔금 3개월 자격 이런 거요.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보가. 이런 걸 어느 정도 알고 왔다고 생각이 하게 되고 아니면 그것보다는 차라리 단집의 선호도가 더 중요하니까 차라리 왜냐면 그런 거 사전 인보에서 그런 거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모르면 우리 조원이 알잖아요. 그럼 그 사전 인보 들으면서 그냥 잘 배우면 돼요. 그분이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런 정보를 취득하신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건 요 순서대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거주와 투자자 뭐가 다르냐 이거는 아셔야지 내가 현장에서 실거주를 봤을 때나 투자자를 물어봤을 때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걸 뽑았고요. 실거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RR인지 RR이 아닌지 주로 좋은 거 살려고 합니다. 비싸도 좋은 거 살려고 해요. 내 집이니까 그런 위주가 될 것 같고요. 생활 편의적인 질문이 좀 위주예요. 로얄동이 어디냐.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입주 시기를 지정하고 예산도 알아야 돼요. 요거를 지정하지 않고 왜냐면 제가 옛날에 초보 때는 전 이런 개념도 아예 없어가지고 그냥 내가 새 끼고 산다고 했는데 아니면 뭐 내가 세입자로 통화를 했는데 그냥 내가 입주 생각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면 이제 바로 검거되거든요. 그래서 검거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너 다시 뭐야? 그래가지고 약간 나간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위축되고요. 깜짝 놀랐잖아요. 되게 흑빛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꼭 입주 시기나 내가 얼마 갖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가면을 결정을 하시고 꼭 전화를 하시거나 부동산에 방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죠. 실거주들은 거의 대부분 수리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수리 잘 된 거 있냐, 아니면 여기 가까운 거 있냐 이런 걸 좀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는 가격이나 세팅에 대한 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일 싼 거 뭐냐? 저는 이런 거 좋아하죠. 상태 관계 없다. 폭탄에서 좋다.
예, 물건이 안 좋은 것이 좋다. 그리고 기본집이랑 세입자랑 올수 전세가격 차이가 얼마나 되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한마디로 지금 전세 물건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가 있는데 이 10억짜리랑 9억짜리 주겠다고 하면 10억짜리는 뭐가 좋아서 10억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수리가 좋아요? 그러면 아니면 내가 이제 어느 한 물건을 딱 봤다고 치면 이 정도 이 물건이면은 지금 나와 있는 전세 10억짜리 물건의 상태가 비슷해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물건이랑 여기 10억짜리 물건이랑 상태가 같은 걸 체크를 해야만 내가 만약 이 물건을 샀을 때 내가 전세를 10억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가격 상태를 현재 있는 물건의 상태랑 비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물어보셔야 돼요, 실제로. 그런 게 정말 사겠다고 하는 사람의 질문인 겁니다. 네. 그리고 전세 빼기 조건 좋은 집이 있냐, 뭐 주정 가능하냐 이런 것들은 전세를 빼기 조건 좋은 집은 뭐 잔금이 길다거나 뭐 4개월짜리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전이라고 해서 주인이 매도하고 전세를 내려 앉는 걸 말하는 거죠. 주정 가능하냐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매매랑 전세 동시 계약할 수 있냐. 대기하는 우리가 그 전세 대기자라고 하는데 너무 설레는 단어죠. 전세 대기자가 있는 대기자 있으세요? 라고 하면 나도 물어보면서 헐레 항상 설마 있을까? 역시 없구나. 그런 거를 항상 하면서 근데 아마 수도권은 되게 많을 거예요. 나중에 전세난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세요? 2020년에 강서구에 그 집 한 집을 6개 이렇게 줄 서서 봤던 거 기억하세요? 임대사업자 물건. 그런 게 벌어지는 게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은 생각보다 정말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꼭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공통인 거는 가격이랑 조건, 수리 기간, 잔금 유동적인 거, 공실 이런 게 제일 좋죠. 그리고 플러스 투자도 열려 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내가 실거주를 보다 하더라도 사장님 꼭 입주 안 되면 괜찮아요. 저 어차피 제가 사는 집 입주가 뭐 1년 정도 남았고 집주 이거 제가 집주인이랑 상의해가지고 좀 조정 가능하거든요. 새낀 것도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새낀 걸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보면 될 것 같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생활권별로 좀 다양하게 물건을 보셔라 이렇게 라는 얘기 왜 봐야 되냐라고 하는 게 느낌이 일단 와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단지에 대한 느낌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단지 안에서 그 물건에 대한 느낌도 있어요. 물건을 들어가면 아주 미세한 차이거든요. 한 30cm, 50cm 차이인데 그거에 따라서 이 부엌이랑 거실이랑 방의 크기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고 그 다르다는 게 그대로 선호도에 직결돼요. 직결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물건을 봐야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냐 첫 번째는 구조, 두 번째는 점유자의 수준인데 이 선호도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그 점유자의 생활 수준은 점유자가 어느 정도 생활의 상황이 있는지에 따라서 전세를 올려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내가 어느 단지에 갔는데 외차가 너무 없고 너무 집도 너무 약간 좀 수도분해야 될까? 너무 좀 그래. 이런 지역들은 막 올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까 요즘 ICT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즘 ICT는 딱 가니까 신혼부부가 딱 레고 딱 바로 앞에 있고 그 방 2개짜리 지었는데 하나가 이미 헬스장이에요. 약간 그런 식으로 나만을 위한 그런 공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당연히 비싸겠죠. 그 사람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이 집에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세가 잘 지키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여전히 이런 사람이 사는구나. 여기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 기본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수리 및 타자 체크 여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진짜 사실 때요. 사실 때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그 단지마다 하자가 많은 게 아파트들이 있어요. 뭐 유난히 그 곰팡이가 많다거나 저도 어저께 곰팡이가 그 설사기를 빼니까 곰팡이가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이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그거 급하게 불렀어요. 30만 원 해가지고 다시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세입자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여기 단지가 워낙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뭐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말았지만 만약에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구조가 없는 아파트이거나 혹은 또 좋은 조건의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체크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게 굉장히 주요 사항은 아닙니다. 주요 사항은 아니에요. 같은 상황일 때 이거 체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매물 보는 거는 이거 제 매물 루틴인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매물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매물은 저는 애초에 기억하지 않거든요. 애초에 저는 기억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걸 기억하려고 해왔거든요. 근데 그 첫날 바로 그게 깨졌거든요. 왜냐하면 물건을 3개 이상만 봐도 아예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거를 무언가 이렇게 적는다고 해서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그 물건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루틴을 좀 만들었습니다.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일단 이거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물건을 기억하지 않아도 기록을 남기겠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장님의 얼굴을 볼 때는 최대한 사장님한테 집중한다. 이 두 가지 목적에 따라서 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장님이 딱 그 아파트에 보러 갈 때 1층 현관 비번 누르잖아요. 요즘 거의 대부분 비번이 있으니까 그 비번을 누를 때 저는 저 핸드폰 토끼시판을 쓰거든요. 저 옛날 사람이라서 요즘에 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핸드폰 카톡에 토끼시판이 있어요. 그건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걸로 해서 저는 그걸 이미 세팅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동호수를 좀 기재하는 편이에요. 그때 몇 동 몇 호 왜냐면 나오잖아요, 호수가. 그때 사장님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냥 멀뚱멀뚱 서 있진 않고 그때 이 동호수를 기재하는 편이고요. 사장님 문이 열려요. 사장님 엘베까지 가시거든요. 그 사이에 그 동층 향을 물어봐요. 이거 뭐 몇 층이었죠? 향이 어떻게 되죠? 그럼 그것도 알려주거든요. 그것도 기재합니다. 기재하고 사장님이 딱 엘베 딱 하면은 사장님 딱 돌아서요. 저를 보시거든요. 그럼 그냥 대화합니다. 대화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얘가 되게 싼 거여가지고 사진 꼭 찍고 싶으면은 그때 그 엘베 올라갈 때 그때 허락을 구해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사진 찍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집 보는 방법은 이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가가지고 집을 딱 봐요. 그때 전문자한테 공손히 인사하고요. 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잘하시는 분은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 같은 못하는 사람이 이제 과하게 시도할 때가 되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후반부에 하는 게 낫고 안 할 바에 안 하는 게 낫다. 뭐 어설프하게 너무 좋으세요. 뭐가 약간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 긴장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예 하거나 나중에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손에 이렇게 벽을 짚어도 되고요, 안 짚어도 되고 처음에는 내가 사장님이 이렇게 이끌거든요. 왜냐면 사장님은 그 집에서 가장 좋은 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사장님 바로 직진하세요 어딘가로. 왜 따라오세요 하면서
뭐 거실, 뷰가 좋으면 거실, 뭐 부엌수가 잘 돼 있으면 부엌, 화장실 좋으면 화장실 들어가는데 저는 그런 거 말고는 그냥 오른쪽 방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왜냐면 저는 이걸 아파트를 싹 봐야 되는데 사장님을 쫓아다니면 잘 안 되거든요. 사장님이 뭐 이렇게 하다가 저를 찾고 그냥 옆에 계세요. 예, 막 사장님이 뭐 무슨 짓이에요? 막 이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냥 내 페이스로 끌어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절대 뭐 안 되는 데로 가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거를 막 되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가 너무 저는 방이 좋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예,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면 천천히 정리하시면 돼요. 그 정리하라는 게 진짜 특이사항 있죠. 뭐 법인권, 뭐 법인 설정, 뭐 주전세, 뭐 몇 월까지 이런 거면은 그냥 쓰는 게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내 집 마련하러 왔어도 이 조건이 특이하다고 하면 그냥 쓰시면 되는데 그걸 굳이 막 외우려고 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건 특이사항 그냥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소리비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물건을 보면서 특이사항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최소 단어로 전 적습니다. 전 적긴 적어요, 저는. 저 혼자 있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혼자 있는다는 게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갖고는 있는데 이렇게 적지 않고 이렇게 보통 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왜냐면 화장실 볼 때나 베란다 볼 때나 제가 혼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사장님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냥 수리해야 될 것만 이렇게 타닥 적는 편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여기 예시인데 이 동호수는 아까 이미 여기 때 적었고 이 타입과 남동향은 이때 적는 거고 그리고 가격도 이때 적는 거죠. 이 특이사항과 이런 특이사항 있죠. 법인이 내년 2월에 중도계약 5천 주는 조건으로 막 이런 것들은 그냥 저 적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나머지는 저만의 방식으로 그냥 제일 축소해서 적어요. 저는 그냥 기본직 하면은 그냥 올수리 각하고 끝나요. 그냥 아니면 수리해야 될 거 뭐 부엌, 화장실 이렇게만 적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최소한 해가지고 수리할 걸 좀 기재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면은 이 사진을 찍으신 상태에서 이제 물건 다 보고 나오잖아요. 그 물건 다 보고 나오시고 이렇게 탁 잘 봤습니다라는 얘기는 저만 할 수 있거든요. 잘 봤습니다 얘기한 다음에 신발 신고 엘베 누를 때까지 저만의 시간이에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신발 신고 나오면서 이 사진 찍었던 거 있죠. 그 구글 포토에 보면 콜라주라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드래그를 쫙 하면 한 0.1초 만에 되거든요. 착 한 다음에 콜라주 만들고 이걸 바로 여기다가 올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를 딱 기계처럼 하면은 물건을 하나 딱 보고 나오면 그냥 끝나요. 들어갈 때 준비하고 사장님도 점유자랑 인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한 또 한 5초가 뜨거든요. 그때 이 콜라주 만들고 토끼지판에 최종적으로 적고 올리고 나와요.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 이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물론 이게 단순히 되진 않지만 저는 숙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아파트를 본 순서대로 시간이 그 토끼지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기억하기가 되게 수월해요. 되게 수월하기 때문에 이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본 매물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만의 물건 보는 루틴이나 그리고 이 루틴이 수달되면은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사장님 앞에서 정리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도 정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고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차라리 걸릴 바에는 안 정리는 낫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빠르게 루틴화 시키십시오. 저도 이거 처음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희 튜터님들 선배님들이 너 너무 많이 앞에서 적는다. 그리고 막 2명이서 가면 1명은 물어보고 1명은 적잖아요. 그런 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은 둘 다 봐요. 근데 우리는 무슨 뭐 작전조잖아요. 넌 공격, 난 수비, 넌 사는 일을 맡아라. 나는 뭐 옛날에 우리 그렇게 배우기도 했어요. 한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고 지금 오히려 이렇게 퀵하게 지금은 상대방이 저 이거 하는지도 몰라요. 워낙 퀵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하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사연이 없는 기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숙달될 때까지 노력한다가 제가 매물 임장을 기억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합니다. 저는 지금도. 내일 제 물건 보러 가는데 내일도 똑같이 할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방에서 주로 있는 건데 이게 지금은 이제 사장님들 되게 힘들겠죠. 사장님들이 거래가 막 폭발하는 그런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사장님들 여러분들 지방 가셨을 때 뭐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거래가 안 돼서 그래요. 너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 일을 했는데 성과가 없으니까. 그리고 와서 공부하고, 그러면 열받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내가 초보자 입장에서 왜 내가 하필 지금 공부 시작해서 새벽처럼 좋은 시절 공부할 걸, 왜 이때 고생을 하나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거래가 막 되거나, 그런 시장이거나 아니면 지금 수도권처럼 손님이 없는데 가잖아요. 그럼 사장님이 여러분들 놔주지 않을 거예요. 전혀 막 하나나 더 보고 가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또 피곤해하면서 나 하나 보러 왔는데 그러지 마시고 상황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걸 좀 알고 그냥 너무 내가 이런 걸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저라고 한다면 그냥 진짜 투자가 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물건을 가끔 보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사장님들이. 왜냐면 저는 진짜 투자자처럼 물어보니까. 아까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게 진짜 투자자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진짜 사는 사람들의 질문이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바로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좀 그 기간을 잘 감내하셔라. 자연스럽게 그게 될 거다. 단 어떻게 돼야 되냐? 이 기간을 채워야 될 겁니다. 기간을. 알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도 되게 많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사장님들 내가 안 살 건데 공부해가지고 사장님들 시간 뺏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있거든요. 저는 초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지금 집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장님들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진짜 자주사 돼가지고 누구보다 이 업계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제 초보 투자자일 때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다음부터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제가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 중에서 1% 안에 들 거 아닙니까? 아파트 가진 채수로. 그러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어제도 드렸으니까요. 전세 중개보수. 저는 그런 사람이 됐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가짐 하시면 여러분들이 한결 마음이 가벼우실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문만 무성한 매물 털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매물 털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저는 어떻게 하냐? 일단 임장지 시세 전수 조절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임장지가 지금 현재 임장지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내가 과거에 갔던 곳을 내가 지금 투자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임장지의 그 해당 구에 시세를 전수조사해요.
일단 다시 따요. 엑셀로 쫙 따고 그 다음에 이 매전갭 1억으로 해가지고 메인 단지 선정해요. 만약에 수도권이다라고 하면 뭐 내 예산에 따라서 그 예산보다 한 1억에서 2억 정도 더 더해가지고 좀 이렇게 두껍게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지방 기준이라서 1억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1차 임장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이게 1차 메인 단지를 선정을 하고, 왜냐면 이건 내가 이미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분담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정입니다. 혹은 내가 이번 임장지라고 하면 그때 1차 임장을 이제 정하면 되겠죠. 분담임 때. 그렇게 해서 1차 임장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목적이 뭐냐면은 이 네이버와는 현장은 완연하게 다릅니다. 예, 완연하게 달라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네이버에는 9억에 6억이고 네이버에는 8.8억에 6.2가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있어 땄어요. 두 개 다 내가 예산이 3억이라서 둘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갖다 가보잖아요. 그럼 이 단지는 이 단지에 비해서 이 전세가가요. 이 전세가가 훨씬 더 잘 나갈 것 같은 단지가 있고요. 이거는 잘 안 나갈 것 같은 단지가 있어요. 이거는 네이버에는 없어요. 네이버에는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러프하게 내가 예산이 2억이더라도 3억이라는 걸로 크게 그음망을 펴고 나서 이거 단지를 실제로 가보고 얘가 실제로 이 3억에 2억이나 3억에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가치와는 별개예요. 왜냐면 이게 같은 가치를 갖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아까 선사현대랑 성내 삼성이랑 비슷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둔촌이랑 다 비슷했는데 이 세 개가 얘네 가치가 같아도 여기는 전세가 쌓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전세가 10개일 수도 있고 여기 전세가 2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시기마다 다른 거니까. 그럼 내가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이 두 개를 하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런 걸 알기 위함입니다. 네, 그런 걸 알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1차 목적을 네이버랑 다른 현재 분위기를 찾기 위함이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걸 한 다음에 이거 1차를 한번 다 돌아요. 그 다음에 2차 메인 단지 선정합니다. 이건 뭐냐면 본인 캐파에 맞게 5개에서 10개 단지 선정하고 있잖아요. 이 단지가 뭐냐? 내가 하루에 돌 수 있는 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돌 수 있는 단지. 내가 예를 들어서 단지를 뭐 하루에 3개밖에 못 돌 것 같아. 그러면 3개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0개 돌 수 있어? 10개 하시는 거죠. 이거에 많은 말도 좋은 이유가 왜 하루에 내가 투자를 하러 갔어요. 내가 뭐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투자를 휴가 내서 갔어요. 휴가 내서 갔는데 그 달에 그 시장에 있는 물건 중에서 제일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럼 내가 많은 단지를 보면 볼수록 당연히 좋은 물건이 거기 당연히 숨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를 많은 맛으로 좋은데 다만 이 단지는 한 개 단지당 거기 부동산에 웬만한 부동산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 단지당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부동산이 들어간다는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전제로. 그렇게 해서 5개든 10개든 본인 캐파에 맞게 하셔라.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투자를 할 때 제가 그 투자의 물건을 정말 싼 거를 그 시기 타이밍을 고르는 걸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근데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시장에 존재하는 물건들 중에 제일 좋은 거 찾겠다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은 단지를 봤습니다. 그 하루에 최대한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아까 그 뭐 54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투자를 할 때 그 최대한 많은 단지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 부동산을. 이게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50개 단지를 한 번에 들어가기 되게 50개까지는 솔직히 못하고 한 30개에서 40개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가능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어렵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 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물건은 계속 나오는데 그게 물건이 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달을 보면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럴 때마다 단지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내가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대문을 털겠어라고 하면 그 나에 맞는 그 루트가 생겨요. 딱. 30개 부분 딱 단지. 왜냐면 단지를 딱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루트가 생기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이거를 제일 많이 활성화했던 게 제가 두 번째랑 세 번째 투자할 때인데 제가 그게 그 지역이 천안 청주였거든요. 둘 다 좋을 때였어요, 시기가.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아침에 7시에 출발을 해서요. 아침에 7시에 출발을 해서 그 청주 가면 9시거든요. 9시 반 되거든요. 그때에서 밥 먹고 이제 마음을 경건히 하고요. 준비하고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이제 문이 열기 때문에 그때 탁 들어가고 오전에 그래서 오전에 해가지고 생활권 한 3개랑 그 부동산 다 털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천안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게 생겨요. 왜냐면 내가 투자할 때는 딱 단지가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그 루트를 생기면은 이걸 또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많이 해도 적게 해도 되는데 그냥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1억에 할 때는 단지 한 20개 정도만 들어가고 부동산 20개만 들어가고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캐파마다 좀 다른 것 같으니까 여러분 캐파에 맞게 내가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단지가 몇 개인지 부동산이 몇 개인지를 보시고 그 목적은 그날 나오는 물건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찾는다라는 그 목적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차 매입을 진행하는 거죠. 사실 이 매임이 아니라 사실상 그냥 부동산 여는 거예요. 사장님 저 안녕하세요 물건 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사장님도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문 열고 문 닫고 그냥 뭐 쟤 또 무슨 뭐 택배 오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돼요. 여기도 써 있죠. 한 번 가지 않는다. 그리고 차례까지 반복해서 25개에서 100개 부동산을 간다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문 열고 아이스브레이크 이런 거 안 해요. 안녕하세요 물건 나왔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5분도 소요가 사실 되지 않는데 그래서 처음 갔을 때 5분 소요 되죠. 왜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투자자인데요. 제가 여기 투자하러 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 뭐 5억 물건까지 봤으니까 혹시 5억 밑에 물건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어디 보자 하면 나가면 돼요. 어디 보자 하면 나가면 되고 그래요? 잠깐만요 라고 하면 타닥 얘기해 주는 사장님 기다리면 되고 아니면 뭐 그냥 맨날 간다면 그냥 안녕하세요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제가 많이 해봤는데 잘 해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들어가는 순간 씩 웃거나 이러면 이제 좋은 사인입니다. 맞구나. 그래서 어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알겠죠? 제가 늘 배우는 건데 물건은 무조건 매주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여러분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매주 나옵니다. 매주. 왜? 매주 실거래가 신고되죠. 근데 그 물건을 내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언가 현장에서 물건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1등 및 투자 여부 결정 프로세스인데요. 매물 정리하는 거. 저는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별 1등 물건을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임장일, 왜냐면 그 하루에 뭐 부동산을 3개 가면 그 3개 중에서 1등 물건을 선별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안바람 늘리고 정규 1등 뽑으면 될 것 같고, 이때는 먼저 이제 지역 내역 1등 선별하죠. 네, 이번 달 임장지. 그리고 임장지 1등 선정한 다음에 네, 안바람 1등 물건을 선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3월 14일 오늘이죠. 네, 부동산 2개 가잖아요. 거기서 2개 물건을 받습니다. 여러분 2번을 뽑을 수 있죠. 2개 중에 하나는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막 그 물건 매물표를 20개를 내가 한 자리 봐가지고 거기서 1등을 뽑으려고 해서 어려운 건데 내가 그 물건을 봤을 때는 2개 중에 하나는 돼요. 됩니다. 이건 되나요? 오케이, 다행입니다. 되죠? 네, 그러면 또 2번 가가지고 또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 중에 뽑으면 됩니다. 얘네들 중에 하나 뽑고 얘가 1등이잖아요. 얘네 중에 또 1등 뽑아요. 여기 중에 1등이 되는 거죠. 예. 제가 이거 왜 했냐면은 정리된 장표를 보니까 제가 옛날에 너무 이 뽑는 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못 뽑겠는 거예요. 그냥 아예 모르겠어 계속. 그리고 결국 투자금 작은 게 1등이에요. 그런 너무 그러고 혼나고 수천님한테 넌 너무 갭충이다. 막 이러면 저는 친한 분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갭충이라뇨 수천님이라고 하면서 상처받고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바로 뽑아야겠다고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잖아요. 그럼 제 1등의 물건만 기억해요. 예, 여기서 1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 물건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물건과 얘 물건 중에서 1등만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사실. 결국 그렇게 돼요, 나중에는. 나중에는 그 하나, 결국 걔가 1등이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바로 보고,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본 다음에 그 기억이 살아있을 때, 그 2개 중에 하나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1등 정리를 여기서 한 다음에, 1등 정리한 다음에 또 넘어가죠. 넘어가고 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생활관 넘어갈 때 그날 1등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성내 천호에선 1등이 이거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까지 쭉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날까지만 뽑으면 돼요. 그 날까지만. 왜냐면 그 다음 날들은 이렇게 뽑힐 거예요. 이런 식으로 뽑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 달에 매물 임장을 하는 날짜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작으면 3일, 뭐 길면 뭐 7일. 그래서 이 날에 1등을 뽑아도 많지 않거든요. 그럼 평균 저는 한 5개 정도가 됐었고, 그 평균 5개를 볼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럼 최종 테이블에 이렇게 5개를 올려요. 이렇게 5개를. 그리고 이 5개 중에서 안 좋은 것도 속어예요. 좋은 건 못 뽑는데 일단 좀 별로인 건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것도 속어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써있죠. 제 실제 인본데 2등, 1등, 3등, 5등, 4등 이렇게 각 날짜별로 이렇게 하나씩 뽑은 거예요. 그리고 5등부터 이렇게 제껴 나가요. 이렇게 5등 이유 쓰고 4등 이유 쓰고 3등 이유 쓰고 2등 이유, 2등 쓰고 1등 이유 써요. 이렇게 저는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는 뽑았고요. 이거 핵심은 뭐냐? 2개 중에 하나는 뽑을 수 있다. 그리고 5개를 한 달 동안 5개 했을 때 안 좋은 것도 소거할 수 있다. 라는 그 전제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전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편이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바로바로 1등 뽑죠. 그냥 이게 1등이네. 걔보다 더 좋은가 안 좋은가만 하게 되죠. 여러분도 여기까지 하게 되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 제 루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제 게으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루틴이 나온 거고요. 여러분도 무언가 되게 효율적인 거 원하신다고 하면 이런 것들 좀 벤치마킹 하시면 좋고, 이런 효율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해야 된다, 양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이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매물임장 전화임장은 이렇게 3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질문 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 사무실에서 질문 각 잡고 하는 게 어려우면 이동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리고 정보적인 거는 먼저 가격적인 거 물어본 다음에 정보를 집중하셔야지 정보가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집 보는 방법은 오른쪽으로 좀 보고 카톡 매물 정리하고 나오고, 수리 비용 같은 건 천천히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를 그 집안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집안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이 회심의 질문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죠. 이사 언제쯤 할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지 나옵니다. 아이스브레이킹 안 하면 갑자기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사는 언제 이게 되게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상대방한테. 그래서 아이스브레이킹이 됐다는 전제 하에 해야 되고, 이걸 왜 젊은이한테 직접 물어봐야 이거 젊은이한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거든요. 왜 물어봐야 되냐? 사장님 절대 이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고급 정보고 이걸 통해서 그 점유자나 그 매도자의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유자들이 잘 알려줘요. 세입자분들이 저 이거 한 달 더 나가야 되는데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 그 집은 이제 한 달짜리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잔금 치고 싸게 살거나 아니면 잔금 안 치고 싸게 살 수도 있죠. 아무튼 그 집은 그 순간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고할 수 있는 좋은 이유를 찾은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매물임장에서 한 가지 목적만 남기라고 한다고 하면 전 이것만 합니다. 한 개 부동산에서 3개 단지의 선호도와 1등 매물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